안녕하세요. 신영걸 교수입니다. 20장 현금 물음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이번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현금 물음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현금 물음표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 CFO, 그 다음에 Investing, 투자활동 현금 흐름, Financing, 재무활동 현금 흐름 식으로 쭉 열거를 하는데요. 일단 영업활동 현금 흐름부터 도출을 해보겠습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포괄손익계산서에 영업이익이 있잖아요. 이 영업이익은 발생기준 금액입니다. 이거를 현금기준 금액으로 바꿔놓은 거를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무방합니다. 일단은 한번 논리적으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도출하는 그 과정을 한번 볼까요? 식 1번은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이라는 회계원리에 처음 나오는 회계 등식입니다. 이때 이 자산을 현금, 영업자산, 나머지 자산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고요. 자산을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부채도 영업 관련 부채, 나머지 기타의 부채, 그리고 자본 이렇게 나누게 식입니다. 그런데 이게 기초, 이런 등식이 성립될 수 있죠. 기 말에도 같은 등식이 성립될 수 있겠는데요. 기초에서 기말의 변동액, 이렇게 델타 표시는 보통 체인지죠. 기말에서 기초를 뺀 요 식 3도 성립이 되겠습니다. 전부 변동액입니다. 따라서 현금 변동액, 영업자산 변동, 기타자산 변동은 영업부채, 기타부채, 자본의 변동하고 같습니다. 특정 시점의 잔액이 같으면 두 시점 간의 체인지 금액도 당연히 등식이 성립하겠죠. 자, 이때 이 자본의 변동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자본거래 때문에 발생한 자본의 변동, 손익거래 때문에 발생한 자본의 변동으로 나눌 수 있겠죠. 이 자본 이렇게 프라임 해놓은 것을 뭐 증자, 감자, 배당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나머지 수익과 비용이 따로 뽑아낸 겁니다. 식 4까지 따라오셨죠? 그러면은 식 5로 가봅니다. 체인지 현금을 자, 영업활동 현금, 기타활동 현금으로 나눴습니다. 나머지는 앞에 식 4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부 지금 파란색으로 칠해놓은 게 영업 관련된 것만 파란색으로 뽑았는데요. 영업과 나머지 기타로 나눌 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것만 딱 뽑아서 보면은 이 영업활동 현금은 영업활동 손익, 이게 발생기준 손익 아니에요. 거기서 이 체인지 영업자산이 좌변에서 우변으로 넘어가니까 마이너스가 되겠고요. 영업자산, 영업부채 이런 등식이 성립이 되는데 결국은 현금 기준 특정 어떤 금액은 발생기준 손익에다가 관련 영업자산 변동액을 빼고 영업부채 변동액을 더하면 이게 현금 흐름이 나온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외우려 하지 말고요. 그냥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영업활동 현금 흐름입니다. 영업활동 손익, 영업이익이라고 봐도 되고요. 영업자산 증가를 빼고 영업부채 증가를 더하고 이게 무슨 이야기지? 생각을 해보세요. 매출만 보더라도 단기에 매출이 100이 있었습니다. 모두 100% 현금 매출이었어. 그러면은 영업활동 현금 흐름도 플러스 100일 거고 매출 채권 같은 것은 변동이 없었을 테니까 영업자산 증가 뭐 이런 거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외상 매출만 했어. 그러면 매출은 분명히 늘었는데 영업활동은 제로일 거 아니에요. 왜냐? 매출 채권만 100이 증가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발생기준 매출 100에서 매출 채권 증가 100을 빼면은 0이 될 거 아니에요. 뭔가 발생기준에 이익이 났는데 관련 자산부채가 변동이 없으면 그것만큼 돈이 들어왔다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매출을 인식을 하면서 죄다 매출 채권이 그만큼 인식이 됐어. 그럼 돈이 하나도 안 들어온 거지. 매출 채권이 반만 인식이 됐어. 그러면은 반은 현금이 들어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 식 7만 기억을 하세요. 영업활동 현금은 발생기준 손익, 영업활동 손익이 발생기준 손익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영업자산 증가를 뺀다. 여기까지만 기억해. 그러면 영업부채 증가는 반대로 생각하면 될 거 아닙니까? 영업자산 증가를 뺀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금방 이야기했죠? 영업자산이 증가했다는 이야기는 발생기준 수익을 이직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만큼 돈이 안 들어왔으니까 영업활동 손익에서 돈 안 들어온 거를 빼야 정말 나머지 돈 들어온 게 여기에 잡힐 거 아니에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예 1번인데요. 발생기준 금액을 현금기준 금액으로 전환하는 연습입니다. 주식회사 한국의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1부이고요. 매출채권은 손실충당금 차감후 순액이랍니다. 여기 순액 이렇게 되어 있고요. 기초 기말해서 미리 증가감소 금액을 뽑아 놓았습니다. 매출채권, 재고자산, 매입채무, 미지급급여, 미지급 판매비 전부 영업과 관련된 자산 부채죠. 더 나아가서 포괄손익계산서를 보니 이건 발생기준 금액이잖아요. 매출에 매출원가를 빼서 매출총익, 급여, 판매비, 매출채권, 손상차손 이런 것들이 빠져서 14,200입니다. 그럼 14,200만큼 현금 흐름이 늘어났을까? 모르는 일이죠. 그거는 따져봐야 될 거 아닙니까? 분명히 현금 흐름은 14,200은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요것만큼이 그대로 현금이라면은 앞에 영업과 관련된 자산 부채는 하나도 변동이 안 됐어야 돼요. 오로지 현금이 들어오고 현금이 나가는 것만 인식을 하면서 여기 수익과 비용을 잡아놨을 테니 말이죠. 앞에 식실에 따라서 발생기준 금액인 이 영업이익 14,200을 영업활동 현금 흐름으로 한 방에 전환해 보자고요. 자,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영업활동 손익에 영업자산의 증가는 빼고 영업부채의 증가는 더하려면 그러면 이렇게 부호가 지금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어 있고요. 영업자산은 매출채권 1200 증가, 재고자산 6,000 감소. 요거는 영업부채죠. 따라서 여기에다가 1200과 마이너스 6,000을 넣는 거죠. 그 1200은 빠지고 마이너스 6,000은 계산하면서 플러스로 바뀌겠네. 한편 영업부채는 매입채무 8,000 증가, 미지급급여 2,000 증가, 미지급 판매비 3,000 감소. 그러니까 8,000하고 2,000하고 3,000이 각각 증가, 감소. 여기는 부호는 플러스입니다. 더하고 빼면은 17,000이 캐시플로우입니다. 오퍼레이팅 캐시플로우죠. 우리는 전체적인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얼마인지도 관심이 있지만 실은 이거보다는 매출로 얼마만큼 유입이 있었고 또 매입에 따라서 얼마만큼 돈이 나갔는지 그 다음에 종업원 급여로는 얼마나 나가고 판매비로는 얼마나 나갔는지 그런 것들을 알고 싶은 거 아니에요. 다시 가보면은 포괄손익계산서 보면은 매출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만큼 돈이 들어왔는지는 모르는 일 아닙니까? 매출원가, 판매자산에 매입할 때의 그 원가인데 그렇다면은 재고자산 구입에 따라서 돈이 얼마나 나갔는지 급여 17,000이라는데 17,000만큼 정말 돈이 나갔는지 판매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실제 나간 돈을 혹은 실제 들어온 돈을 하나하나 구분해 보면 좋겠다라는 건데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것도 이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매출로 인한 유입, 매입에 따른 유출 이렇게 나누고 관련되는 매출원가, 급여, 판매비로 나누고 관련 영업자산 부채를 빼고 더하면 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냐면은 바로 요겁니다. 이런 거를 직접법이라고 하는데요. 자, 영업활동 현금 흐름, 고객으로부터의 현금 유입, 이게 현금 기준 매출 아니에요. 공급자에 대한 현금 유출, 이게 현금 기준 매입입니다. 매입하면서 돈이 얼마나 나가는지. 종업원에 대한 유출, 판매비, 관리비, 현금 유출. 요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 지금 우리가 봤던 거는 요 맨 위에 줄이에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전체 영업활동 손익, 이게 영업이익이었잖아요. 좀 아까. 그리고 영업자산, 영업부채 한꺼번에 몰아서 여기서 빼기 더하기 했더니 이게 나왔는데 17,000이었잖아요. 요 17,000을 이렇게 네 가지로 한번 나눠보자라는 거지. 그럼 영업활동 손익도 결국은 매출액, 매출원가, 종업원 급여, 판매관리비 거기에 더 나가서 매출채권 손상차손이라는 게 있잖아요. 매출채권은 애초에 손실충당금을 차감한 순액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다 반영이 됐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 손상차손을 매출액에서 마이너스 하면은 요 손익을 이렇게 관련되는 그래 놓으면은 요 매출액, 손상차손, 매출원가, 종업원 급여, 판매관리비 다 매출액에서 빼면은 금액이 14,200이 나오겠죠. 한편 영업 관련 자산 증가, 영업 관련 부채 증가 해가지고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 주로 고객으로부터의 유입이라면은 매출 채권이죠. 공급자에 대한 유출은 재고자산과 매입 채무가 관련 자산 부채입니다. 종업원 현금 유출과 관련된 계정은 미지급 급여고요. 판관비는 성급 판관비, 미지급 판관비 정도예요. 거기에 조금 더 어려워 봐야 매출과 관련된 부채로 선수금이 있을 수 있고요.
매입과 관련된 자산으로 선급금이 있을 수 있겠고 뭐 충당부채 정도가 더 있을 수 있겠습니다. 뭐 이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본격적으로 해볼까요? 얘 1번에서 17,000원을 현금 유입 유출 활동별로 구분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럼 고객으로부터의 현금 유입 매출액은 발생기준 여기 매출채권 손상차손 매출원가 급여 판매비 요게 14,200 아닙니까? 전체 현금 흐름은 17,000이었는데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 구분을 밑에다가 넣었는데요. 매출원가, 급여, 판매비, 손상차손까지 여기다 다 집어넣은 거예요. 한편 매출채권의 증가, 공급자에 대한 유출은 재고자산하고 매입채무뿐이 없죠. 이게 재고자산, 매입채무, 미지급 급여, 미지급 판매비 변동액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면은 아까는 17,000만 알았는데 이번에는 유형별로 유입 유출액의 금액을 알잖아요. 아, 이 회사 매출로 24만 2천 돈이 들어왔네. 매입하면서 16만 1천만큼 돈이 나가고 종업원 유출액 급여로 15,000 판매비로 4만 9천이 나갔구나. 이렇게 금액을 하나하나 뽑아낼 수 있잖아요. 이렇게 뽑아낸 거를 현금흐름표 양식에다가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영업활동 현금흐름, 투자활동, 재무활동 이렇게 쭉 나가는데 우리는 지금 영업활동 현금흐름을 먼저 작성하는 거죠. 이렇게 작성하는 거를 직접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현금의 유입, 유출을 하나하나 뽑아서 여기다가 표시하는 거예요. 고객으로부터 유입된 현금, 공급자에 대한 유출, 종업원에 대한 유출, 판매비 유출. 여기에 올라있는 요 문구는 정형화된 건 아니에요. 비슷하게 쓰기만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매출로 인한 현금 유입 이래도 되는 거죠. 매입에 따른 현금 유출, 종업원 급여 현금 유출 뭐 이래도 되고요. 그래서 반드시 이 문구를 외워서 이대로 쓰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작성하는 것이 직접법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자 수치, 배당금 수치, 이자 지급, 법인세 납부, 더 나가서 손익계산서에는 안 들어가지만 배당금 지급, 이익여금을 떨구는 거죠. 이런 것들을 IFRS에서는 선택적으로 회사가 정할 수 있었잖아요. 예를 들어 이자 수치를 영업활동으로 할 수도 있고 투자활동으로도 할 수 있고요. 뭐 이자 지급, 재무활동으로 할 수도 있고 영업활동으로 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분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많은 기업들이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서 이자 배당금 수치, 이자 지급, 법인세 납부를 모두 영업활동으로 분류를 합니다. 일반 기업회 기준은 그냥 일률적으로 다 영업활동으로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근데 꼭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좀 전에 영업활동 현금흐름 이렇게 네 가지를 지금 넣었는데요. 여기에 추가로 이자 수치, 이자 지급, 배당금 수치, 배당금 지급 뭐 이런 거 법인세 납부 같은 것도 넣을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배당금 지급은 파이낸싱, 나머지는 오퍼레이팅으로 구분하는 것으로 본서에서는 현금 흐름을 분류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거니까 배당금 지급은 생각할 거 없고요. 이자 배당금 수치, 이자 지급, 법인세 납부.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요 밑에다가 네 가지를 더 넣는 건데 이자 현금 수치, 배당금 수치, 이자 지급, 법인세 납부 이렇게 넣어야 되는데 계산 방식은 앞에서 우리가 했던 요 구분 이렇게 하는 거하고 하등 다르지 않습니다. 즉 이자 수치 현금 흐름은 발생기준 손익은 이자 수익일 거 아니에요. 배당금 수치는 배당금 수익일 테고 이자 지급은 이자 비용일 테고 법인세 납부는 법인세 비용일 테고 그래서 이렇게 손익을 다 집어넣는데 비용 쪽은 이렇게 마이너스 표시해 줘야 되는 겁니다. 관련 자산, 부채를 자산은 증가를 빼고 부채는 증가를 더하고 자 이자와 관련된 거는 끼케야 미수이자죠. 좀 더 어렵게 나봐야 선수이자 부채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대부분 미수이자 정도입니다. 배당금은 미수 배당금 정도밖에 없죠. 이자 비용은 보통 미지급이자죠. 법인세는 단기법인세 자산, 단기법인세 부채, 이연법인세 자산, 이연법인세 부채 정도가 있겠습니다. 어쩌다가 성급이자 정도가 이자 지급에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어쨌거나 영업활동 현금 흐름에 이런 이자 수치나 배당금 수치 등을 구분하려면은 재무상태표 자료에 예를 들어 미수수익 이렇게 하면은 미수수익이 미수이자, 미수배당금 이게 어느 게 다 들어가 있는지 혹은 미지급 비용 하면은
이게 미지급이자, 미지급 법인세까지 다 들어가는 건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직접법으로 이와 같은 이자 수치, 배당금 수치, 이자 지급, 법인세 납부 등을 구분하려면 이렇게 개별 계정으로 전부 구분 기장을 미리 해 놓았어야 된다라는 점을 언급합니다. 지금 이야기한 거를 한번 예 3을 통해서 확인해 보자고요. 예 2에 다음의 자료가 추가가 되는데요. 예 2번 아까 영업이익 14,200까지 나와 있는 그 예였습니다. 잠깐 가보면 이렇게 매출채권, 재고자산, 매입채무, 미지급급여, 미지급 판매비, 그리고 매출액부터 해서 14,200 영업이익 나오는 이런 예에다가 추가로 더 들어간 거야. 미수이자, 미수배당금, 미지급이자, 단기법인세 부채 증감이 있죠? 이 기초기말. 거기에 14,200 밑에다가 이자 수익 발생기준, 배당금 수익, 이자 비용, 법인세 비용 해서 단기순이익 9,000. 요거까지도 모두 다 영업활동 CFO로 구분을 하자라는 거예요. 일반 기업회계 기준처럼. 그러면 방식은 했던 거 그대로예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의 문 발생기준 손익에 영업자산 증가는 빼고 영업부채 증가는 더하고, 따라서 여기 같은 경우에 이자 수치는 이게 발생기준 손익 이자 수익이 있잖아요. 거기에 미수이자가 얼마만큼 증가를 하냐면은 200만큼 증가잖아요. 자산 증가 여기다가 딱 넣어주고요. 부호는 자연스럽게 마이너스입니다. 이거밖에 없죠. 배당금은 미수 배당금. 근데 미수 배당금은 여기 15,000에서 14,000 지금 100만큼 줄었잖아요. 그 부호를 그대로 가져가는 거예요. 마이너스. 근데 여기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될 거라고. 미수 배당금이 줄었다는 이야기는 돈을 받았기 때문에 채권이 준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현금은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아무 생각 없이 기계적으로 막 연습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산 증가는 마이너스, 부채 증가는 플러스 해가지고 집어넣으면 끝나요. 자, 이자 지급 5,300만큼 발생기준 비용인데 미지급 이자 아닙니까? 미지급 이자의 감소. 미지급 이자가 감소됐다는 이야기는 지급한 거 아니에요. 돈으로. 따라서 5,300만큼 이자 지급 거기에 더 이자 지급이 더 되어 5,900만큼 캐시 아웃플로우가 나왔다. 이런 이야기예요. 법인세 납부도 마찬가지입니다. 4,500만큼 돈이 나갔을까? 꼭 그런 건 아니겠죠. 지금 관련 계정이 단기법인세 부채가 500이잖아. 차변의 비용, 대변의 부채. 비용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데 돈은 안 나갔잖아요. 이 증가된 것만큼 결국은 빼는 거예요. 4,500에서 마이너스 4,500에 500을 더하니까 결국 나간 돈은 4,000이죠. 4,500만큼 나간 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리하여 이렇게 네 가지 항목을 더 뽑아서 앞에 직접법으로 만든 현금흐름표에 네 줄을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고객으로부터 유입된 현금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을 소개를 내고요.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 그리고 이자 수치, 배당금 수치 등을 더 넣어서 영업활동 순현금 흐름. 왜냐면은 이 부분은 회사마다 다를 수 있잖아요. 분류를 선택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이 윗부분은 무조건 다 영업활동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첫 시간 현금흐름표 작성해서 영업활동을 직접법으로 표시하는 것을 설명했고요. 다음 시간엔 이 직접법을 토대로 하여 간접법이라는 방법도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99.99% 간접법입니다. 그러나 시험에서는 직접법, 간접법이 다 나와요. 자, 간접법 작성은 어떻게 하는지 다음 시간에 설명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